40, 50대 현역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년 60과 동시에 프리,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었어, 이제 난 60만 되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난 정년 이후에도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냐, 요거 판단이 중요해요. 앞에 그 성공한 두 기업가하고 살짝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니가 한 20년 전에 가전 이런 데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이제 그 추격을 당하면서 가전 시장에서는 다 뺏겼지만 중국하게 해서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소니가 지금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완전히 업종 전환을 바뀌었어요.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그래서 지난 회계연대에도 사상 최고 이익을 냈는데, 그 소니 부활의 주역이 한 15년 정도 전에 CEO에 취임해서 한 5년 전에 지금 은퇴한 히라이 카즈오 소니 전 CEO거든요. 근데 이 히라이 카즈오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손정희 회장이나 야나이 회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소니 회장은 정말 65세에 딱 은퇴를 했어요. CEO를. 엄청나게 소니에서도 회사를 부활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해달라고 그랬고, 관련 뭐 경쟁 업계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엄청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한 3년 전에 완전히 경제 현장에서 떠나갔고, 지금은 일본의 청소년 교육을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기업의 CEO들, 특히 성공한 CEO들이나 아니면 뭐 좀 성공한 정치인들, 아니면 성공한 학자들, 이런 분들이 정년이 되면 정년 이후에 계속 본인의 그런 노하우와 커리어를 살려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 특히 향후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 AI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초, 중, 고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청년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특히 그 현역 시절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걸 오늘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요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일단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건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0만 돼도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70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 체력이나 건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세까지 경제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노후에 하고 싶은 생각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하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인간은 무엇인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계속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두 번째는 근데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거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체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는 또 다 다릅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기존에 10년, 20년 전하고는 일본 사회가 보내준 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55세까지만 일을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 벌써 노후의 평균 수명이 75, 80에서 지금 90이 돼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거는 엄청나게 전제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졌고. 그래서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자기가 사회생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 연한은 당연히 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또 하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년 이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법정 정년이 잘 준수된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지금 기준으로는 60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한번
우리 지금 40, 50대 현역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일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한번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각 구성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당연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까지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 추구를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일을 하기 위한 이유. 근데 현역 시대의 일하고 정년 이후의 일은 다르다는 거죠. 돈만을 위해서는 할 수도 없고 체력과 건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의 사례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일을 하냐. 혼자 하면 너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서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자기 생활을 잘 보내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일상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이 100분 중에서 50분 되냐? 아니에요. 혼자서 제가 지켜보면 혼자서 계시면 대부분은 고독하다, 우울하다, 쓸쓸하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면서 최대한 사회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은 사회 활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직으로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도 좋고 하루에 한두 시간도 좋습니다. 어쨌든 사회 활동 개념으로의 일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정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의 존재감, 자기 스스로의 자긍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동물하고 크게 다른 차이잖아요.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가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거는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거다. 어떤 거 하는 거는 그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는 초고령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결국은 40, 50대 현역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년 60과 동시에 프리,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었어. 이제 난 60만 되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난 정년 이후에도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냐, 요거 판단이 중요해요. 이것도 뭐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건 중요해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프라이빗한 거지만 오늘 설명을 위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린 건데, 저도 이제 막 60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가 한 10년 전에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31년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직장에 올해 7년째인데, 이전 직장을 제가 좀 빨리 나왔어요. 55, 6세 정도의 회사에 어떤 업무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에 저보다 5년, 10년 먼저 나온 60, 65, 70세 선배들이나 지인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직장 선배들을 물어보면은 몇 세까지 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선배님, 아니 무슨 선생님은 몇 세까지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60세 정도 퇴직하셨는데 더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2, 3년만 이제 더 하고는 정말 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5년 전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거 체력도 되고 건강해서 65세까지는 할 계획이에요. 물론 할 공간이 있으면, 일 자리가 있으면. 근데 최근에 1, 2년 요즘 만나보면 60세, 65세 되신 분들 다 기회만 주어지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65세, 70세까지는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10분 중에서 8, 9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살짝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한 정년을 앞두고 있는 50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그럼 과연 일본의 50대들은 정년 이후에 뭘 준비하느냐, 그 자격증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빼고, 과연 일본의 50대 직장인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것도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세요. 근데 자격증은 크게, 이건 일본 자격증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자기는 평생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노후 생활의 경제활동은 이제 조직을 벗어나서 1인 창업이 됐건 재택이 됐건 혼자서 하는 노후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경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금 많이 제2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는 카이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준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관련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관리 행정직 쪽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디컬 클릭이라고 해서 의료 사무 기능 심사 시험이라는 거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관련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이 없어도 향후에 지금 노인 간병이라든지 고령자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관리 행정 서비스직이 많이 필요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 이제 재택근무로서 노후에 소소하게 뭐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자격증이 많아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본에 살아오면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 앱 개발하는 일이라든지 웹 라이팅, 그리고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번역과 통역, 뭐 녹음기사,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재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이라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주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과연 그러면 일본에서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CEO들이 70, 80까지 일하고 있냐? 아닙니다. 한국에서 벌써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서 봤을 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주의 깊게 보면 한국에서도 소위 전문직과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은 80, 90 왕성하게 일 말씀하세요. 최근에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창업회장이 93세인데도 골프장 대표에 취임했어요. 본인이 창업했던 거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정말 잘 완성시키고 떠나겠다고. 93세. 올 1월에 취임했어요. 두 번째. 네,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현장이나 아니면은 학계나 아니면 정부 정책 관련 사이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 중 한 분이 401 경제학자인데 86세인데도 오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앞에 두 사례하고 그럼 계속 일을 하거나 뭐 경영을 하거나 그게 더 좋은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지금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71세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경영 안 하시거든요. 평생 꿈꾸던 사진 작가로 전업을 해서 최근에 개인전을 열었어요. 저는 이분도 아까 소니 전 회장이 제2의 인생을 청소년 교육에 매달리듯이 이분이 사진 전업 작가로 변신하셔갖고 전시회 연거 보고 정말 멋진 노후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일본인들이 가장 정치인을 포함해서 기업인들, 월급장위원들, 회사원들, 뭐 공무원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일본의 그 전후 폐허에서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든 가전왕국으로 만든 주역이 마츠시타 창업주인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양반인데, 이분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영의 신이에요. 이 양반이 평생 자기 이제 글을 하면서 길이라는 걸 했어요. 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길이 좋고 어느 길이 나쁘다,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의 목이다.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강조한 건 뭐냐? 인생은 떠나는 날까지 계속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는 순간에 그 인생은 사실상 끝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길을 계속 걸으라는 게 이 양반의 90세 넘게 사는 분인데 평생의 유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분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꾸준히 계속 길을 걷자. 그게 우리 지금 초고령 저성장 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에 오늘 지금부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